안녕하세요. 키움증권 WM 부문 안석훈 부장입니다. 2025년 2월 4주차 뉴욕 증시 주간 정리, 대한민국 대표 미국 주식 투자 정보 플랫폼 채널K 글로벌에서 전해드립니다. 2월 4주차는 게임 메이커에 제압하는데 실패한 게임 체인저라고 제목을 달아봤는데요. 엔비디아의 실적과 PC 물가지수가 전반적으로 게임 체인저 역할을 기대했습니다만 게임 메이커인 트럼프의 기세를 완전히 제압하기에는 역부족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요일 반등 흐름을 나타내면서 조금은 기대를 해볼 만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자, 테슬라가 13% 급락했습니다. 엔비디아도 7% 하락했고요. 알파벳이 5% 하락하는 등 빅7은 모두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채널K 패밀리 주말 라인업 한 번 더 전해드립니다. 2015년 2월 13일부터 채널K에서는 펭수의 학교 가자 시리즈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시즌1의 두 번째 이야기가 전해졌고요. 격주 단위로 시즌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더불어서 2025 키움 영웅전 유튜브 채널 공식 오픈했습니다. 2월 28일 기준으로 공식 오픈했고요. 오픈 기념으로 방탄이 트레이더와의 음성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립니다. 또한 2월 28일 기준으로 트렌드 코드 제11화 2030 세대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다뤄봤고요. 이와 함께 새로운 주 3월 첫째 주에 시작되는 대체거래소 도입에 따른 주요 내용을 핵심만 골라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채널K 쇼츠에서는 트렌드 코드 영어 유치원 꼭 보내야 할까라는 주제로 이야기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스튜디오 키움에서는 지난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용금술사 쇼츠 전해드렸습니다. 2월 4주차에 월가 한 컷 좀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PC 물가지수와 엔비디아의 실적이 지난 한 주에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해줄 것으로 시장은 기대와 함께 우려를 했었는데요.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기는 했지만 시장의 흐름을 조금은 바꾸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엔비디아 실적은 호실적과 가이던스도 호조를 보였지만 시장의 흐름을 바꾸는데 실패했고요. PC 물가지수는 전반적인 물가 둔화세를 확인시켜주면서 장의 흐름을 조금은 돌려놓았습니다. 챗GPT가 그려준 이미지였고요. 그록3 베타를 통해서 그린 이미지도 전해드렸죠.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와 PC 물가지수 발표가 시장에 대해서 큰 방향성을 바꾸어줄 수 있을지 시장의 기대와 우려를 반영한 이미지를 그려봤습니다. 주요 지수 정리하죠.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 0.95% 상승했습니다. 지난주 유일하게 상승한 지수입니다. 2월 기준으로는 1.58% 하락했고요. 연간 기준으로는 3%대 상승세에 유지하고 있죠. 반면에 나스닥은 주간 기준으로 3.47% 크게 하락했습니다. 2월 기준으로는 3.97% 크게 하락했고 연간 기준으로도 하락 전환했습니다. 2.4% 하락세 기록 중에 있습니다. S&P 500도 0.98% 주간 기준 하락한 가운데 월간 기준으로 1.42% 하락했고 하지만 연간 기준으로는 현재 1.24% 상승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러셀 2000이 1.47% 주간 기준 하락한 가운데 월간 기준으로는 5.45% 급락세를 보였고요. 역시나 올해 들어서는 3%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나스닥 100은 나스닥과 함께 주간 기준으로 2% 넘는 하락세에 2월 기준으로는 4% 가까운 하락세, 하지만 연간 기준으로는 현재 2.86% 상승 흐름 아직은 유지하고 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크게 하락했습니다. 주간 3.38%, 월간 2.76% 하락하면서 연간 기준으로도 하락 전환하고 있습니다. 주간 썸네일을 통해서 살펴보는 일별 증시 현황 좀 말씀드리면 2월 4주차 주간 전망, 일단 관세 전쟁에 대한 우려 속에
아무래도 게임 메이커는 트럼프일 텐데요. 게임 체인저 역할을 기대한 PC 물가지수와 엔비디아에 대한 기대와 우려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2월 24일 월요일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주요 지수가 다우를 제외하고는 크게 하락하는 양상을 나타냈죠. 1월 시카고 연은 국가활동지수와 2월 댈러스 연은 제조업활동지수가 모두 음전하면서 이 전월치를 하회했습니다. 그리고 화요일은 다우가 이틀째 상승한 가운데 나스닥과 S&P 500, 러셀 2000은 하락세를 계속 보였습니다. 특히 나스닥은 이틀째 1.2% 이상의 하락세를 보였고요. 2월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가 98.3을 기록하면서 100을 하회했고요. 이상치와 전월치를 하회하자 주가가 크게 하락하는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테슬라가 8% 넘는 폭락세를 보였죠. 시가총액 1조 달러도 붕괴됐고요. 이어서 수요일에는 테슬라가 4% 추가 하락했고요. 더불어서 주요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는 소폭 반등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다우가 0.4% 하락한 반면에 나스닥이 0.26% 반등했고요. S&P 500도 0.01% 강보한 마감했습니다. 러셀 2000도 0.19% 상승하면서 모처럼 반등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1월 신규 주택 판매는 전월 대비 10.5% 크게 하락하면서 예상치와 전월치를 하회해 경제지표 둔화세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줬습니다. 목요일은 주요 지수가 급락세를 보였는데요. 나스닥이 무려 2.8%, S&P 500이 1.6%, 다우가 0.5%가량 하락했고요. 러셀 2000도 1.6% 하락을 했죠. 트럼프 대통령이 3월 4일 기준으로 캐나다와 멕시코의 관세를 25% 적용한다고 밝혔고 중국에 대한 관세 역시 10% 적용한다고 재확인하자 주가가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엔비디아가 무려 8% 넘는 급락세를 보였고 결국은 나스닥의 급락세로 이어졌죠. 마감 이후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되면서 역시 시장의 기대와 전망치 역시 시장의 기대치를 상회했습니다만 아무래도 시장의 예상치보다 기대치는 더 크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은 PC 물가지수가 상대적으로 물가지표가 둔화되는 것을 보여주면서 반등하는 흐름을 나타냈고요. 이어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반면에 장중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 간의 회담이 결렬되면서 주가가 또 급격하게 하락하기도 했습니다만 전반적인 흐름은 월말 리밸런싱 영향 속에 상승 마감을 했죠. 이를 다시 정리해보면 지표 둔화와 관세 현실화로 급락세를 보인 가운데 물가 둔화를 확인 후에 금요일에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조금은 반등하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경기 우려와 관세 공포 속에 소비 둔화세가 다시 한번 확인이 되었고요. 엔비디아와 PC 물가지수의 게임 체인저 역할에 대한 기대가 컸습니다만 기대는 그렇게 미치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방향성은 반드시 틀림없이 좀 바꿔줬고요. 월말 리밸런싱 효과가 많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데이터 센터 감축 소식을 전했고 엔비디아의 실적에 대한 우려가 더해지면서 전반적으로 빅샘을 비롯한 대형 기술주는 모두 하락했고요. 다행히도 아이폰 16E를 발표한 애플과 더불어서 새로운 양자칩과 또 알렉사 플러스를 발표한 아마존도 다른 빅7에 비해서는 하락폭이 조금 적었습니다. 섹터의 경우 11개 중에 7개가 상승을 했습니다만 하락한 4개 섹터가 모두 1% 넘게 하락하면서 전반적인 장의 흐름을 반영을 해줬는데요. 금융이 2.8%, 부동산이 2.13% 크게 상승한 반면에 IT가 4% 넘는 급락세를 보였고요. 커뮤니케이션 서비스가 2.5%, 경기 소비재가 2% 넘는 하락세 기록했습니다. 연간 기준으로는 9개가 현재 상승 중인데요. 헬스케어가 8%대의 강세 흐름 보이고 있고요. 반면에 경기 소비재는 5% 넘는 하락세 기록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월간 기준으로는 6개 섹터가 상승 중인데 필수 소비재가 상승했는데 필수 소비재가 6%대 상승해서 가장 크게 상승했고요. 반면에 경기 소비재가 9%대 하락세로 가장 부진했습니다. 빅7의 시가총액 살펴보겠습니다. 애플이 3조 6,320억 달러, 엔비디아가 3조 480억 달러로 3조 달러대 유지하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3조 달러 하회했습니다. 2조 9,510억 달러, 아마존이 2조 2,490억 달러, 알파벳이 2조 870억 달러로 3개 기업이 2조 달러대의 시가총액 기록 중입니다. 메타 플랫폼스가 1조 6,920억 달러, 버크셔 해서웨이가 1조 1,080억 달러로 6위와 7위에 랭크가 되었고요. 테슬라가 9,423억 달러로 1조 달러대를 하회하고 있습니다. 브로드컴도 역시 1조 달러대 하회 9,348억 달러 기록 중입니다. 일라이릴리가 8,268억, 월마트가 7,921억, 그리고 JP모건 체이스가 7,399억, 비자가 6,996억, 그리고 마스터카드가 5,254억 달러의 시가총액 기록 중에 있습니다. S&P 500 히트맵도 살펴보죠. 주간 기준으로 빅7이 모두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테슬라 13%대 하락했고요. 알파벳이 5%대, 엔비디아도 7%대 하락세 기록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IT 중에 반도체 섹터 업종이 크게 하락하는 양상을 나타냈고요. 금융과 헬스케어는 강한 흐름 나타냈죠. 연간 기준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연간 기준으로 빅7은 메타 플랫폼스가 유일하게 현재 상승 흐름 보이고 있고요. 14%대 상승세 기록 중입니다. 반면에 테슬라는 27% 넘는 급락 양상을 보이면서 지난해 11월 초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직후 상승세가 모두 사라진 상황입니다. 애플이 3%대 하락 중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6%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엔비디아도 7% 가까운 하락세 기록했고, 아마존이 3%대, 그리고 알파벳은 10% 가까이 하락세 보였습니다. S&P 500 기준으로 주간 주요 상하위 3개 종목 하나 살펴보면, 이어리 인뎀니티가 11%대 크게 상승하면서 가장 높은 상승률 기록했고요. 페어 아이작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그리고 웨스트 파마슈티컬 서비스 10%대 상승하면서 주간 기준으로 상위 3개 종목에 랭크되었고요. 반면에 하위 3개 종목은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델레플렉스, 넷앱이 차지했습니다. 모두 20% 이상의 하락세를 기록했는데요. 연간 기준으로도 체크해보죠. 연간 기준으로 상위 3개 종목은 CVS 헬스가 46%대 급등했고요.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36%, 테피스트리가 30%대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연간 기준으로 크게 하락한 3개 종목 현황 살펴보면 에디슨 인터내셔널이 32%, 데커스 아웃도어가 31%, 역시 웨스트 파마슈티컬스 역시 31%대 급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부분별 ETF 동향도 살펴보죠. 주간 기준으로는 영국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ETF EWU가 1.87% 상승, 가장 좋은 수익률을 기록했고요. 주요 산업에 투자하는 ETF 중에는 부동산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ETF죠. VNQ가 2.47% 크게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상품 생산 기업에 투자하는 ETF 중에는 풍력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ETF FAN이 1.43% 상승했습니다. 또한 최근 1년 동안의 흐름을 좀 살펴보면, 중국 대형주에 투자하는 ETF가 최근 1개월간은 10.23% 상승했고, 최근 1년 동안 50% 넘는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주요 산업에 투자하는 ETF 중에는 부동산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ETF VNQ가 월간 기준으로 3.4%대, 최근 1년 동안은 10%대 상승세 보였고요. 상품 생산 기업에 투자하는 ETF 중에는 금 채광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ETF GDX가 월간 기준으로 5%대, 그리고 연간 기준으로는 무려 54%대의 급등세 기록했습니다. 키움전사 매매 동향은 저희 키움증권 시스템이 주말과 휴일을 통해서 대체거래소 관련 업데이트 때문에 현재 조회가 안 되는 관계로 다음 시간에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죠.
매일 아침 7시 30분 채널K 글로벌을 통해서 전해드립니다. 안석훈의 뉴욕 증시 브리핑. 자, 오늘 비나 눈이 많이 온다고 하는데요. 안전사고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저는 월요일 아침에는 3월 1주차 뉴욕 증시 주간 전망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